잘 듣는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말 많은 소녀입니다. 되게 얌전하게 있다가 인사는 발랄하게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요즘 뿌염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머리띠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궁주병 노노노.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죠? 너무 또 그 콘텐츠라고 우리 PD가 거기 자막을 또 이렇게 달아줬더라고. 이제 더보기란에 글을 남겼어요. 저는 몇 살로 살지보다는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나이를 강조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그게 저의 다짐이에요. 어릴수록 더 좋고 뭐 나이 들수록 더 안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좋고 나쁨이 아니라 우리가 다 걸어갈 길?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보여도 이제 겁나 쿨해졌어. 그냥 나이 듦 또르르. 저부터가 너무 젊음이라든가 막 생기, 나이 막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야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거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또 멋있게 나이 들어갈 말 많은 소녀의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어딜까 같이 멋있게 나이 들어가야죠. 네, 오늘은 제가 또 오랜만에 결혼과 또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요즘에 그 결혼율이 되게 낮죠. 30대 뭐 결혼율이 50%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것도 저는 좋고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예전에는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하고 이런 게 순리처럼 느껴지고 인생에서 뭔가 깨가야 되는 퀘스트라고 느껴졌다면 요즘에는 되게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물론 결혼을 해서 지금 6년 넘게 이제 7년 차에 접어들어가지고 비교적이 아니라 저는 되게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안 했어도 재밌게 살았을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결혼을 조금 더 일찍 하거나 아니면 더 늦게 했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인생, 각자의 선택 이런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이제 인정하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이제 또 그런 경험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신청이 들어왔어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말 많은 소녀님 남편분과의 연애, 이별, 결혼 과정이 자세히 궁금합니다.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언니의 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연애에 관해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뭐 내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연애 조언은 못하겠고 그냥 그 결혼 과정, 특히 결혼해서 돈과 얽혀 있었던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었고 지금에 와서 후회되는 점 그리고 지금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마 제 결혼 과정이나 제가 결혼했던 상태의 어떤 마인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결혼은 껌이구나. 아니 뭐 별거 아니잖아. 그냥 대충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실제로 결혼을 원치 않아서 결혼을 안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결혼에 대한 너무 두려움 같은 게 많아요. 막 유별난 시댁 이야기 그리고 유별난 뭐 남녀 사이 이야기 그런 거 정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뭐 네이트판 1위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드라마나 커뮤니티보다 더한 일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대부분은 아니라는 거를 먼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사사로운 갈등은 다 있다. 누구에게나 있다 또 그거는.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남편이 이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오케이 이렇게 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당시에 인생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어요. 남편이 이제 결혼을 하자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한 게 31살 때였는데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좀 평생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되게 컸던 것 같고요.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이 결혼을 하자고 해서 크지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겠다는 생각은 이 사람을 만난 지 한 3번, 4번 정도 했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였냐면은 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는 곳에 이렇게 버리고 가잖아요. 근데 남편은 안 버리더라고요, 그거를. 그냥 사람들도 버리는데 버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아니 그러면 이거 누군가가 치워야 되는데 그 사람이 힘들잖아. 이렇게 똑바로 버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분리수거를 잘하는 모습에 너무 됐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꼭 그 행동뿐 아니고 다른 행동을 봤을 때도 되게 강렬하게 들었고요. 그러니까 나한테 꼭 잘해주고 나한테 살가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옳은 행동을 하고 옳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남편과 결혼한 주된 이유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예단하고 뭐 집은 남자가 해오고 그런 거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집값이 이렇게 비싼데 한쪽 부모님이 특히 막 수도권에 있는 집 이렇게 톡톡 뭔가 사주시고 그런 거는 정말 뭐 넉넉한 집 아니면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희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다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이렇게 자랐고요. 우리 그냥 분수에 넘치지 않게 우리 힘으로 시작을 하자로 이렇게 이게 좀 좁혀졌던 것 같아요. 다행히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고 둘 다 사회생활을 그래도 몇 년을 해서 아주 소액이지만 마침 또 그때 2015년이었어. 그때는 집값이 막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다들 집을 안 사고 막 전세에 들어가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또 서울에 이제 성수동이 저희가 신혼이었는데 전셋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리해서 찾지 말자. 옳다구나 잘 됐다. 우리 반전세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이렇게 끌어오니까 뭐 누가 더 많고 누가 더 많이 내고 뭐 집은 네가 해오고 혼수는 네가 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형편 되는 대로 다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빚은 없었고요. 그냥 이렇게 좀 소박하게 시작을 한 거죠. 가구는 좀 다 새로 샀는데 그때도 그냥 인터넷으로 보고 그냥 깨끗해 보이는 거, 신혼집 같은 거 괜찮아 보이는 거, 저렴한 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채웠었고요. 가전 같은 경우는 새로 사야 되는 거는 샀어요. 뭐 스타일러라든지 뭐 로봇 청소기 이런 거 선물을 받기도 했고 뭐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거 샀지만 그때 좀 다 가성비 좋은 좀 저렴한 걸로 샀었고 이미 쓰고 있었던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건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런 거는 각각 다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쓰던 거 가져와가지고 채워놨어요. 그리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식기세척기를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식세기를 또 잘 안 쓴다는 말들이 있고 이래서 막 고민을 하다가 중고나라에서 5만 원 주고 잠실에 있는 어떤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에 가서 둘이 끙끙대면서 들고 와서 그걸 또 한 2년, 3년 이렇게 되게 잘 썼던 기억도 나요. 제가 지금 울고 있나요, 여러분? 돈 없이 시작했지만 울고 있지 않잖아. 저 지금 되게 재밌어 하잖아요. 옛날에 그냥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너무 재밌었던 추억인 거예요. 물론 제가 뭐 나이가 더 먹어서 뭘 사고 싶은데 정말 형편이 안 돼가지고 어려워서 막 사기 싫은데 새 거 사고 싶은데 막 중고를 사고 이런 거였으면 속이 상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아직 너무 어린 나이라고 생각을 했고 써보고 마음에 들면 새 거 좋은 거 사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고 앞으로 우리 둘이 열심히 해서 더 잘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전혀 비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이 사람이랑 있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들도 한 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제 돈으로 막 마련을 한 살림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막 제품 같은 걸 구입하고 그랬겠어요. 그리고 막 바쁠 때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쫙 다 산 게 아니라 하나씩 순차적으로 최저가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또 능력치가 쌓여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도 또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결혼식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호텔에서 꼭 결혼을 해야 돼. 내가 다른 데는 돈을 안 쓰더라도 이거는 꼭 지키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존중해요, 그것도. 정말 꿈에 그리던 결혼식 있다 하면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좋죠.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식은 별 관심 없고 신혼여행에 진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기억에 남는 여행을 다녀올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 돈을 어디에다 쓸지는 천차만별이에요. 뭐 형편이 여유가 있어서 모든 게 다 중요하고 모든 데 다 돈을 쓸 수 있으면 그것도 또 축복받은 일이고요. 저와 저희 남편의 경우 어땠냐면 결혼식은 진짜 엄청 하기 싫다. 뭔가 이렇게 뮤지컬 주인공처럼 공주님, 왕자님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되게 쑥스럽고 좀 그랬어요. 뭔가 그래도 결혼식은 양가 다 장남, 장녀, 개혼이어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 거예요. 부모님들 그동안 이제 뿌리신 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수거를 해야 되니까 안 하는 거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어디서 하고 싶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안 했으면 좋겠고 상관이 없었어요, 진짜로. 신혼집을 알아보러 이렇게 갔는데 그 신혼집 근처에 되게 마음에 드는 웨딩 베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일단 주차가 굉장히 편하고 좋았습니다. 쾌적했어요.
늘 결혼식 가면은 주차 때문에 신부 얼굴 못 보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주차 때문에 늘 짜증이 났었는데 이렇게 쾌적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곳이면 손님이 좀 많이 오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거기서 합격.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러 들어갔는데 식당이 음식이 너무 정갈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약간 합격.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손님을 대접하는 자리니까 밥 맛있고 주차 편하면 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아주 뭐 초라하지도 않고 아주 뭐 화려하지도 않은 그냥 좀 딱 그 중간 정도에서 결혼을 했던 것 같고 실제 저는 저 결혼식 되게 좋았거든요. 사람 정말 많았고 그냥 예쁘고 되게 화목하고 좋았던 것 같아. 와봤지? 그래 너 내 결혼식 왔었구나. 좀 드레스 입고 이런 거에 로망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평생에 한 번 내가 공주가 되는 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의 상황은 저는 이제 매년 한두 번씩 늘 드레스 샵에 가가지고 드레스 셀렉해가지고 이게 막 행사 앞에서 이렇게 행사장에 서가지고 사회 보고 막 이런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날 그냥 행사가 있는 날 중에 하나처럼 느껴졌지 막 엄청 큰 의미를 두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그냥 원래 그래요. 결혼식이 소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격에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스우드 매가 있잖아요. 사진은 별로 찍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이제 웨딩 사진 같은 게 그냥 이 컨트롤 C, 컨트롤 V인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나 이 스튜디오에서 웨딩 사진 꼭 찍어야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찍으시면 되는 거고 저처럼 또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돼요. 근데 다만 그 시절의 사진은 몇 장은 핸드폰으로라도 좀 이렇게 셀프 웨딩이라도 이렇게 예쁘게 남겨두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결혼식 제가 이런 식으로 쿨하게 했으니까 신혼여행에는 그러면은 돈을 엄청나게 썼냐? 아니고요. 그때 저는 결혼 준비하고 이사 준비하고 하느라고 또 일도 했죠. 뭐 여행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7월 중순에 결혼해가지고 너무 성수기고 너무 비싸고 너무 더워. 그래서 어떠한 열의도 생기지 않았어요. 심지어 우리 둘 다 가서 처음 가서 한 3일은 내가 아프고 그 다음 3일은 남편이 아프고 둘 다 뭔가 배앓이만 하다 온 느낌이에요. 애기들처럼 물갈이 했어. 그래서 막상 신혼여행 때 맞아 우리 하와이 갔었는데 하와이 갔었지 맞아 그때 되게 좋았다 라고는 있지만 배 아팠던 거 치즈케이크 팩토리 가서 폭식했던 거 그 정도? 거기에 한 석양 조금 다 결혼하고 나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결혼식 비용 많이 들어서 좀 쪼들리면 좀 이따 가도 또 할 수도 있고 전 그냥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형식적인 것에 여기에는 꼭 뭘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해서 서럽고 이걸 못하니까 난 결혼을 미뤄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말을 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진짜 본인이 원하는 건지 아닌지. 오히려 나는 어디에 대지 돈을 썼냐. TV를 사는데 TV는 또 큰 게 있으면 좋잖아요. 그때 내가 막 펑펑 막 여유롭게 막 무슨 막 어디 인도 공주님처럼 막 제트기 빌려갖고 가지 못했다고 해서 내 결혼이 초라하지도 않고 내 결혼이 남보다 불행하지도 않고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저는 자부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물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하지만 지금까지는 누구보다 남편한테 존중받고 남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내 자율성을 존중해주면서 나 역시도 남편에게 이제 크게 뭔가 행동 제약 두지 않고 크게 짐지우지 않고 그냥 정말 인생의 동료 같은 배를 접는 노를 접는 동료로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해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또 꾸려오고 살림이 불어나고 이런 거에도 상당한 만족감과 성취감과 행복을 느껴요. 일로 이제 어떤 성취를 우리가 얻잖아요. 그거 못지않게 가정을 잘 일구어 나가는 거에서 오는 성취감도 저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날 하루, 인생의 하루, 뭐 인생에 한 번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다들 그렇게 막 좀 무리가 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세 번일지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인생의 이벤트가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좀 아쉬우면 리마인드 웨딩을 한번 뻑짝지근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신행이 좀 아쉬웠으면 3년 기념여행, 5년 기념여행, 뭐 7년 기념여행, 뭐 무슨 뭐 또 뭐야 태교 여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그때 화려하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실이야 만들면 되지. 그치. 구실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진 않아요. 누가 막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뭘 얻는다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잘 살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제 그런 어떤
남이 만들어 놓은 문화, 형식 이런 거 물론 그 전통도 의미가 있는 거지만 그런 거에 너무 부담을 느끼고 자기 자신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의금 기부해도 되고 결혼 비용 아껴서 막 좋은 일 하고 이런 분들 뉴스에서 볼 때마다 진짜 저도 막 박수를 짝짝 치게 되거든요. 저 결혼은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결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다 각자만의 의미를 찾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결혼하면 이제 막 뭐 해플리 에버 애프터 뭐 이런 거 될 것 같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는 거를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결정을 맞는 결정이 되게 만드는 건 나의 몫이다. 결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대 중에 반만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네, 관심은 뭐 많이 없으실 주제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용기를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길 바라며 여러분 잘 자요. 안녕.